그녀는 살아있다. 조광현. 낭독 장기용. D-50일. 정년 퇴임을 앞두고 수개월 전부터 나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지난 33년은 휙 지나간 것 같은데 남은 50일이 유달리 길게 느껴졌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서적 정리를 해볼까? 버릴 것은 버리고 하며 일어서려는데 누가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이어 진료실로 들어선 이는 시씨의 장남이었다. 그를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선생님께 의논 좀 하려고요. 시씨는 내가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한 환자이다. 올 들어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더니 발포 전 입원했다. 면역 억제제를 상복했으니 갑자기 찾아온 증상은 아닐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팥이 기능이 서서히 나빠졌는데 온갖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점점 악화됐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 해도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그 무엇이 있기 마련이다. 장남은 어머니가 이제 의식마저 혼미한 상태이니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다. 직장을 오래 비워뒀어요. 곤란한 일이 생길지 몰라서요. 그의 말에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병원을 옮기고 일주일 후 그녀의 부음을 들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내가 보낸 근조화가 먼저 눈에 띄었다. 내 퇴임식에 꽃다발을 들고 와서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줄 걸 기대했는데 반대로 내가 그분의 영전에 엎드렸다. 만감이 교차했다. 17년 전 10여 차례의 동물 실험을 끝낸 후 시씨를 불렀다. 정말 이곳에서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처음 하는 수술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선생님이 꼭 해주세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단단히 결속해 놓았을까? 그보다 10년 전에 그녀는 내게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었다. 이번엔 한층 힘든 심장 이식 수술이다. 인체의 심장은 하나뿐이다. 생체 이식이 가능한 다른 장기, 예를 들면 콩팥, 간, 안구 등과는 다르다. 산 사람의 심장을 일부 떼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심장을 통째로 기증받아야 하니 뇌사자의 발생을 기다려야 한다. 한 달여의 초조한 그달은 끝에 드디어 환자에게 맞는 뇌사자가 나타났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그녀는 이외로 담담했다. 혹 잘못되면 제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해 주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나는 바짝 긴장했다. 수술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식된 심장이 힘찬 박동을 시작했다. 내 심장도 덩달아 쿵쾅쿵쾅 뛰었다. 잠시 쉬었던 뇌사자의 심장이 매분 5,000cc가량의 피를 펌프질하여 시씨의 각 장기 구석구석에 신속하게 공급했다. 천신만고 끝에 그녀는 살아났다. 고인의 심장도 시씨의 가슴 안에 살아남았다. 의사와 환자로 만난 우리는 30여 년 동안 서로를 다독이며 깊은 교감을 나눴다. 자녀들의 결혼식에 내가 주례를 서기도 했다. 그녀는 날더러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했지만 나는 항상 그녀가 오히려 나를 키워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시씨는 수술 후 많이 달라졌다. 만세에 소극적이던 50대의 여성이 활동적인 40대 남성같이 변했다. 사경을 헤매다 건강을 되찾았으니 당연한 변화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츰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지만 심장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체의 또 다른 신비가 있지는 않을까. 가끔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환자의 취향이나 기질이 달라지는 것을 목도한다. 심장 제공자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혹시 심장이 기억하고 감정을 인지하는 기관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나는 심장이 무슨 기억을 하거나 감정을 인지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나 신체의 어느 장기보다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는 양 착각하며 살고 있다.
심성 고운 사람을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하고 냉정한 사람을 심장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시씨는 건강을 회복한 뒤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심장을 기증한 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수술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자기를 보고 아무 걱정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곤 하던 그녀는 이제 떠났다. 그녀의 생명을 견인했던 내사자의 심장과 함께 살아서 떠났다면 언젠가 만나겠지.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다. 나도 이제 이 병원을 떠난다. 무척 울적했다. 그녀의 가족들이 오히려 어머니의 좋은 모습들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해줘 고맙다면서 나를 위로했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해서 죽음을 예감한 로버트 조던은 사랑하는 소녀 마리아에게 말한다. 이제 당신은 곧 나야. 우리 둘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우린 모두 있는 거야. 내게도 어린 날의 내 추억 속에 엄하면서도 인자하셨던 할아버지가 고스란히 살아있다. 내 험난한 흉부일과의 기류엔 언제나 시시와 함께한 날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내 안에 살아있다.